이 투자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정보를 잘 접하셔 가지고 손해 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버리하면 그냥 코도 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인 겁니다. 오늘 방송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임 미연준 의장의 인준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미연준 의장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임 미연준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런 문제도 제임스 온 박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넓게 봅니다. 제임스 온 박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나 도널드 트럼프 팀들이 이란 문제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버리한 게 아니고 명확하고 투명한 전략입니다. 카르크스의 저장고가 풀이 돼가고 이란이 유정을 폐쇄해야 될 위기에 처하고 스캇 베센트 주도하는 미 재무부가 이란 자금을 관리한 중국의 두 개 대형은행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제임스 온 박사가 신임 미연준 의장, 좀 젊은 분이죠, 에 대해서 케빈 와시에 대해 평을 합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쓴 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신임 의장이 매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고 그렇게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참 어리석다고 봅니다. 케빈 와시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친성장주의입니다. 친성장주의를 통해서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요 증가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케인즈주의가 아니고 서프라이 사이드 에코노미, 공급 중시 경제학, 감세,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성장에 해당하는 그런 공급 중시 경제학을 통해서, 그리고 공급망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부양시키겠다. 그러면 미연준 의장이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공급 중시 경제학이 잘 돌아가도록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나서겠죠. 그런 것을 이런 월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온 박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젊은 미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신뢰하는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급 경제학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성장이 더 되도록 만들 건데, 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난 바보천지라고 보는 거죠. 월가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를 단순히 매파, 금리 인상이라는, 그다음에 통화 공급을 굉장히 엄격히 하는 매파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시대적인 케인스주의 틀 안에 갇힌 오해입니다. 케빈 워시는 무제한 양적 완화와 미연준의 상시적 시장 개입에는 엄격하게 반대하지만 공급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한 낮은 정책 금리에는 열려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시게 되면은 워시의 이야기가 월가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엉터리들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케빈 워시는 AI와 생산성 향상 등 공급 측면의 이득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도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 인하에 굉장히 가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죠. 그런 정책을 펼칠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제임스 온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종전과 강세장,
제임슨 박사는 올해 8천 이상이 될 거로 봅니다. S&P 500이. 그리고 강 시장 의견은 자주 소개했습니다. 자주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제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충분하게 강세적이지 않다는 거죠. 더 올라갈 건데 사람들이 너무나 소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글을 올렸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 제임슨 박사의 전략 분석,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과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안정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열릴 것이다. 그런 주장인 겁니다. 와싱턴은 수십 년간 준비해온 전략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며 이란을 압박하는 새로운 국방교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체제 전복이 아니라 이란의 핵 보유 저지와 무력 투사 능력을 철저히 파괴하는 명확하고 제한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됐습니다. 과거의 네오콘식 점령 정책과 달리 점령 없는 강압과 십자군 전쟁 없는 레버리지 활용을 통해 이란을 취득한 군사 독재 상태로 고립시키는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낮은 변동성과 높은 투자가 가능한 평화의 배당금 시대를 열어 자산가치의 대대적인 재평가를 불러올 것으로 봅니다. 그치? 이렇게 이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와싱턴이 수십 년간 연구한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치밀한 전략적 이동인데 여기 보시면은 해상로와 금융을 통제함으로써 이란을 처벌할 뿐만 아니고 중국과 유럽의 그들의 성장이 미국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핵 위협과 테러 위협이 제거되고 나면은 에너지, 해운, 주식시장을 찐두르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자산 가치의 대대적인 상승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찍부터 강세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분 말씀대로 일찍 움직였던 분들은 좋은 자산을 좀 싸게 샀을 겁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은 세대를 이어온 지정학적 위험 프레임을 압축하고 평화의 배당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은 단지 총과 길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자산 재평가의 기회를 잡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임슨 박사의 글에서 투자 섹션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투자 섹션을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은 그냥 전체 번역을 해봤습니다. 왜 투자자들이 이란 상황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란 전쟁에 성공한다면 임박한 핵개발 위험이 제거되고 국가주도의 테러 지원이 억제되고 미국의 하드파워에 대한 실질적인 공포가 재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세대 동안 에너지 분야, 해운 분야, 글로벌 주식시장을 짓눌러왔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일시에 사라진 걸 뜻합니다.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이것은 변동성 감소와 투자 증가를 동반한 평화의 배당금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는 시대의 분위기를 자아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본은 중동의 영구적인 갈등과 핵위기 확산을 전제로 평가됐던 자산들의 가치를 재산정하게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위험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은 단순히 총칼과 전략적 요충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이런 자산가치 재평가의 기회를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다음 여러분들 이 섹션은 특별하게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화 표시 미국 ETF를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은 원화 표시 ETF를 사는 방법이 있고 달러 표시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두 개가 다릅니다. 한국의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원화 표시 미국 기업 ETF를 사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 베팅하라 달러에 베팅하라 이건 뭡니까? 달러화 자산입니다. 달러로 표신 달러를 한전해서 달러로 투자하고 나중에 이런 원화 가치하고 관계없이 달러를 받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달러화 자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화 표시 미국 ETF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죠?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달러 표시 자산.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검증할 때 한국 상장 ETF 그건 원화 자산입니다. 미국 상장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달러화 자산입니다. 달러화 자산. 직구입니다. 직구.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이걸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국 상장 미국 벤치마킹 ETF 한국의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좋은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 ETF를 벤치마킹 카피해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죠. 원화 표시 미국 ETF 상품들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요 ETF들입니다. ETF. 여기 보시면은 이게 주요 ETF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은 특별하게 좀 관심 있게 집중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ETF가 수탁고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원화 표시 S&P 500 원화 표시 S&P 500이 수탁구가 13조 8조 9조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1등은 미래에셋을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S&P 500 2등은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S&P 500 그게 그거지 뭐가 차이가 나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사는 겁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달러 표시 자산하고 원화 표시 자산이 삼성자산운용사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그다음 여러분들 미국의 SMH를 벤치마킹 그대로 해가지고 삼성에서 코덱스 미국 반도체 명목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실질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투자하고 원화로 여러분들 받는 거하고 환전해서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13조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겁니다. 물론 자산운용사는 돈을 벌겠죠. 그러나 개인은 손해를 막대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SOXX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ETF를 벤치마킹해가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런 상품을 만든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XLK도 있네. 제가 좋아하는 XLK 미국의
기술섹터 ETF 그대로 여러분 삼성 자산운용사가 벤치마킹의 코덱스 미국의 S&P 500 테크놀로지라는 상품으로 개발했네요. 그러면은 이 보시죠. 원화 표시 ETF 한국 상장 ETF하고 미국의 오리지널 ETF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하시면은 여기에 되게 이게 여러분들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하고 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17에 19% 미국도 15.17%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고 한국이 좀 더 큰 데도 있는 겁니다. 명목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명목 수익률. 이것만 보면 참 대단한 투자다 참 투자 잘했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국 ETF 보면은 이게 이런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른 게 많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실질 수익률입니다. 실질 수익률. 실질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을 여러분 실질 수익률을 구하려면은 통화증가율을 7%를 빼야 되는 겁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을 7% 빼야 되는 겁니다. 명목 수익률에서 원화 표시 ETF의 명목 수익률에서 14%를 빼야 실질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 수익률에 14%를 빼야. 그러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에 여러분들 한국 상장 ETF를 투자할 때 실질 수익률은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보시죠. 3%에서 5%밖에 안 되죠. 오리지널 VO나 SPA와 여러분들 투입하게 되면은 명목이 15에 17이니까 통화증가율 7%만 빼면 8에서 1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표시 ETF를 투자했을 때하고 환전해가 이런 달러 표시 ETF를 투자했을 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S&P 500을 여러분 투자했을 때 실질 여러분들 수익률은 연평균 4에서 6%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달러를 환전해 이런 달러를 직구했을 때 ETF 했을 때는 8에서 10%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걸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엄청나게 싫어할 방송이죠. 제 방송이. 제 방송을 여러분들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왜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할 수 없죠. 여러분 환율이 변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달러로 투자했을 때하고 원화로 투자했을 때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2배입니다. 2배. 나스닥 여러분 100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실질 연평균 수익률은 5에 7%밖에 안 됩니다. 달러를 환전해 여러분들 미국에 직구했을 때 12.14%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중요하네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예? 자산운용사는 돈을 벌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SMH에 투자했으면 21에서 25%를 버는데 한국의 여러분들 한국판 SMH를 왜 투자하냐 이야기 11.14%밖에 예? 못 버는데 그냥 여러분들 미국의 반도체 XOXX를 그냥 투자하면은 18에서 23%를 버는데 한국은 환율 때문에 전부 다 이러면 까이고 9에서 12%인데 그런데 이러면 앞으로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더 내려갈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율이. XLK를 벤치마킹 하는 상품은 그렇게
한국의 원화 상장 미국 ETF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인 겁니다. 반도체 같은 데 투자해가 실질 수익률이 14%면 왜 투자하냐 이야기죠. 그런 상품에 왜 투자하냐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탁구가 높은 회사들의 실질 여러분들 연평균 수익률을 조사해 본 겁니다. 연평균율이 왜 낮습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렇게 낮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낮는 겁니다. 이런 상품을 왜 여러분들 투자하냐 이야기, 내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들 뭐 특정 회사를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학자적 양식을 가지고 그거 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라 이야기죠. 예? 반도체를 그냥 투자하면 그냥 SMH 그냥 투자하면 되지. 달러 바꿔 가지고. 예? 달러 바꿔 투자하면 여러분 25% 정도 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워낙 거래를 해가지고 11에서 14%밖에 1년에 11에서 14%니까 한 10년 투자하면 여러분 투자 격차가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캡처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한국 상장 여러분 ETF 투자할 때는 고심 좀 하라고. 물론 뭐 연금 계좌나 이런 것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다 뜯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여러분 고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양도소득세 22%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가 이게 용서가 되냐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2%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1년에 2 더블 차이가 나는데 수익률이. 정신들 못 차리면 맨날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다 뜯기다 가는 거죠. 막.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방송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냥. 이 테이블 하나로 그냥 끝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한국 ETF 원화 표시 미국 투자입니다. 3% 6%입니다. 달러 표시 미국 투자 8에 10%입니다. 오리지널 우승 나스닥 100 나스닥에 이런 100에 투자해 가지고 한국 상장 ETF 실질 수익률이 5에서 8%밖에 안 됩니다. 이런 투자를 왜 하냐 이야기예요. 나스닥이란 이런 기업에 나스닥이 좀 변동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기껏해야 이런데 실질 수익률이 5에서 8% 벌려고 투자를 하냐 이야기죠. 미국 오리지널 12에 14% 미국 원본 우위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이런 강한 그런 분야에 투자해 가지고 한국 상장 한국 정시 상장 ETF가 9에서 14%밖에 못 버는 겁니다.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미국 오리지널 18에서 25% 정도 충분히 벌죠. SMH. 그냥 오리지널 SMH 투자하면 되지 왜 여러분들 SMH 여러분들 짝퉁에 투자하냐 이야기죠. 퇴직금은 어쩔 수 없이 투자하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가장 변동성이 높고 공격적인 걸 투자하면 되죠. 반도체 섹터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퇴직금은 전부 다 반도체 섹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원화 표시 SMH 하는 이런 데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 회사별로 회사 상품 여러분 그냥 두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를. 눈이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 보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의 요지는. 명목 성장률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 성장률은 미국 원본 ETF가 미국 오리지널 ETF가 달러 표시 ETF가 7에 10% 이상 앞섭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뭐 말인지 방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되냐 이야기지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2배가 차이가 나는데 2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달러 자산에. 양도소득세 22% 이름 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의 원화 통화량 증가율하고 지금은 14%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그게 9% 될지 10% 될지 15% 될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달러 대비 원화 하락률이 지금은 7%지만 앞으로 8% 9% 10% 넘어갈 거 아닙니까? 두 개 합치면 20% 30% 되는 겁니다.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순간 그냥 돈을 잃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환율 변동을 한국 상장 ETF가 이런 방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환율 변동에 100% 노출되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체력은 계속 내려갈 거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품을 여러분들 권하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내가 의협심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이런 방송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라는 어려워지더라도 자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거는 구조적으로 직구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화는 나중에 원화로 받는 겁니다. 수익률이 여러분들 절반으로 해가 받는 겁니다. 원화로 사서 나중에 원화로 받습니다. 원화가 똥값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미국 ETF는 몸은 한국에 있지만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받는 겁니다. 달러로 받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어떻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명목 수익률은 비슷하게 보이죠. 실질 수익률이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배. 숫자상으로는 수익이 난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보상받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ETF를 한국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사가지고는 돈을 벌기도 어렵고 부자 되기도 힘든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원화 자산이 전부 다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듯이 달러 자산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의 달러를 손에 쥐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내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한국의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약가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라 사정이 좋은 거죠. 국내 상장 ETF는 국내 물가 영향력 안에 강하게 종속됩니다. 자기 집도 여러분들 원화자산이고 자기 금융자산도 전부 원화자산이고 자기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전부 다 올인을 왜 해야 되냐 내 이야기가 집은 원화자산이니까 금융자산 전부 다 빼가 뭡니까 달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생존하는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라가 이런 사람들 살려줄 건 아니니까 개개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투자방송을 내가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미국 원본 ETF는 미국의 오리지널 ETF입니다. 달러 표시 미국에 상장된 ETF는
달러 자산 고유의 안정성과 낮은 물가 환경 덕분에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역사적으로 달러 공급량이 매년 한 7% 늘어나니까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들 달러의 위기다 화폐 가치 타락이다 야단인데 한국은 거기다가 8%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란 환율 변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여러분 채소 방어 수익률이 14%지만 앞으로 20% 될지 30% 될지 40%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란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ETF는 원화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편의성이 최대 장점입니다. 아니 편하자고 투자를 왜 하는데 구매력이 보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전을 준비한다면 10년이고 여러분 5년이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달러 자산을 해야 되는 거죠. 환율 리스크를 방어하고 글로벌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 상장 ETF의 직접 투자가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투자를 왜 합니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왜 삽니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까? MSTR 왜 삽니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까? SMH 여러분 왜 삽니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는데 미국의 장군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임스 션 박사가 미국 장성 해군 제독 사성 장군이 이런 상원에 나와 가지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임스 션 박사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엔비디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 세계 금 비축량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비트코인이 투기성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잘못 책정된 저평가된 전략적 자산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임스 션 박사의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입니다. 미국의 상원 정원에 나와 가지고 사성 제독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사성 제독입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입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인 파파로 사성 제독이 방금 상원 정원에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도구로서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정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상원 여러분들 정원에 나와 가지고 상원 의원이 물으니까 사성 제독이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도구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성 장군이 해군 대장이고 제27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고 해군 비행사 출신이에요. 사무엘 파파로 녹취록 한번 풀어봤습니다. 뭔고 하니까 궁극적인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으로 미군의 보안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적의 사이버전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자산이 아닌 겁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단지 군사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원 의원이 묻습니다. 여기는 통합 패권도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국 공산당의 주요 통화 싱크탱크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구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제동님, 비트코인 분야에서 리더십이 대중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영향력 회복력 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은 겁니다. 예, 그렇게 물으니까 제독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이를 컴퓨터 과학 도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학 블록체인 작업 증명의 결합입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프로토콜을 통해 알고리즘적인 네트워크 보안 그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컴퓨터 과학 도구로서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전력 투사를 위한 가치 있는 컴퓨터 과학 도구이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응용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터 입에서 전문가처럼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전문가처럼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비트코인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파로 사성 제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위해 추후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이 뜸다 남으니까 제독이 발언을 아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P2P 개인 거래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가치 이전 수단, 미국의 국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이든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은 적이 공격하려고 하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수단인 거죠. 그죠?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방송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슨 로울이라는 미 우주국의 소령이 석사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 2022년도에 이게 이런 미국의 의회에서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 거론되는 겁니다. 이 논문입니다. 2022년도 12월 24일 날 제임스 로울이라는 미 우주국의 소령이 MIT 석사 논문으로 제시한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석사 논문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과 비트코인과 국가안보라는 그런 측면이 여러분 그냥 의회에 채택돼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면 여기 제임스 로울리가 여러분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전력 투사, 비트코인 채굴은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단순한 금융 행위가 아니라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디지털 공간의 물리적 방어력으로 전환한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 폭력이 필요했다면 비트코인은 컴퓨팅 파워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자산과 영토를 지키는 비살상적 정쟁 방식입니다. 채굴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를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적들에게 거대한 경제적 물리적 비용을 강제함으로써 마치 성벽처럼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국가 차원의 채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과거 국가들이 핵무기나 군사력을 비축했던 유사한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기관 없이도 전 세계적인 가치 이전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대 국가의 금융 제재나 통제로부터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어는 전부 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은 뚫리게 마련인 거죠. 유일하게 물리적 제약을 가하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의 여러분들 보안 체계만이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보안 방어는 논리적 결함이 취약이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에너지 법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해서 가까운 보안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런 기가 찬 여름 논문이 천재입니다. 천재. 예? 비트코인 기반의 보안 체계로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은 전부 다 여러분들
뚫리게 돼 있으니까. 로월리 소령의 이 이론은 비트코인을 돈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국방 기술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미 군사 및 전략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오늘 일찍 시작했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